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홍선입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대선을 염두에 둔 악법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입니다. 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 협박으로 몰아서 처벌하여 정부 여당에 굴종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소조항은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보장하며 고의 중과실을 한 기사라도 썼을 경우 가짜 뉴스로 몰아쳐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법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의,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세계편집인포럼, 대한변호사협회 등 하물며 정의당까지 악독한 법으로 규정하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마치 딸내방과 같은 일방적 행동으로 말문이 막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고,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회 쿠데타로 무도한 독재자들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이 며칠 전 한국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 특파원 3명이 주재하고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하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징벌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깔아뭉개자 바로 반박한 것입니다. 알비아니 국경 없는 이사회 아시아 지부장이 왜 이리 시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에 있는 우리 특파원들의 도움으로 개정안을 검토했고 상당 시간을 들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법 개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고의나 중과실의 정의가 모호하게 규정된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언론을 위축시키고 기자 개인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나 여당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만약 법이 이대로 통과되고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날 지난 2019년 크리스토퍼 줄라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학생운동으로 했던 경험을 해서 RSF의 활동과 언론 자유 전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았는데, 문재인 행정부와 여당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하여 위험하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야당이 문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면 민주당은 RSF가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이 120여 개 국가에서 40위 정도로 12년 만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고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언론징벌법을 비판하는 국제기구는 RSF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도 전부 악법이라며 강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을 언론 수호자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180도로 태도를 바꾸고 길을 막고 비하까지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습니다. 북으로 유입되는 종교와 문화까지 틀어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인 만큼 전단법을 수정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멘토라는 사람은 내정 간섭이라 했고, 대통령 복심이라는 여당 의원은 선입견이라며 전단법을 강행했습니다. 내정 간섭, 선입견 등은 북한이나 중국이 인권 자유 문제를 지적받으면 내놓는 의례적 반응입니다. 지난달 미 하원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 가족들의 한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꼭 추가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 50여 명이 최근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울먹은벙어리입니다. 결국 문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낙제가 나와도 귀를 막고 오직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만을 맞추는 읍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방미 때도 언론과 탈북민을 탄압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폭스뉴스의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해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 탈북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통일부는 탈북민 기자의 판문점 남북회담 취재를 막았습니다. 당시 국제언론인협회가 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소위 한국 민주화 운동을 했다던 현 집권자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로 권력을 잡자 미얀마나 아프리카 독재 정권 뺨치게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일반 강행 처리를 일상화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과 우려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언론 징벌법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당 회의 등을 통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등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여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이 강성친문 지층을 등에 업고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도 세력은 자신의 비위가 언론의 취재 보도로 밝혀졌던 인물이 다수입니다. 이 법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이스타항공 5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입니다. 그는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와준 사람으로 그 대가인지 여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수사를 피하며 권력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자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치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언론징벌법을 추진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이 재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문제를 보도해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투기를 한 사람입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이번 새벽 법사위 날치기 처리를 이끌었던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임대료를 5% 초과에 올릴 수 없게 하는 법을 발의한 뒤 법 시행 이틀 전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을 속이는 내로남불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을 추진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언론법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립적 설문으로 유도하여 여론조사 반대가 찬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이불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언론법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위
언론 보도로 인해 만천하에 알려지면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내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 폭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맞추어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장마당 세대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단속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논의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 줄 몰라도 웃기는 일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4월 청년 세대의 옷차림과 언행 통제를 주문한 가운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수일 전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를 9월 28일 날 열고 이 법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체제 수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상 단속에 나서기 위한 근거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측이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당 세포대회 폐회사에서 청년 세대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당 세포가 이들의 옷차림과 언행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개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 청년 세대에 만연한 한류를 완전히 뿌리 뽑아 체제의 위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강력한 통제로 청년 세대의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북한판 MZ 세대에 대한 김정은의 공포감을 드러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시장의 한유의 영향으로 자본주의식 사고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자유로운 정신과 표현을 악법으로 통제 억압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망동적 독재 정권의 청년 교양 보장법이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은 논할 가치도 없는 법입니다. 남북이 나란히 짝짝꿍이 되어 역사의 퇴행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언론의 재갈을 물려 내년 대선에 여당의 불리한 기사나 방송이 나오면 이를 철저히 징벌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재임시 온과 좌파 정권 나팔수를 역할을 했던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부터 문 정권은 내년 대선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기겠다는 의지입니다. 표만 보고 법과 제도를 고치면 나라가 반민주의 퇴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 여당의 정치권은 대거 각성하지 않으면 결코 언젠가 국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